영화가 1930년대 만주 배경이기도 하고 웨스턴 장르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영화가 굉장히 전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었죠. 그래서 어떤 공간이라는 게 뭐 웨스턴 영화가 가지는 느낌을 뭐 더 표현을 해준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없었던 거고, 만주 상황이 좀 혼란스럽고 혼재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들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려고 했던 거고, 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웨스턴 장르라는 부분은 그 좀 더 펼쳐져 있고 행한 상황에서 대립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인물들이 대립을 할 수 있고 대결 구도가 되고 횡하게 펼쳐진 공간들에서 그런 그 미장센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. 예, 여기는 만주벌판을 달리는 기차 세트가 되겠는데요. 이 3등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크게 펼쳐진 그림에서는 혹은 잘 모르겠고 영화 속에서도 휙 지나가지만은 사실상 여기는 연출부와 미술팀들이 노력하는 흔적의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각각의 좌석칸에 보면은 인물들 설정이 다 따로따로있습니다. 크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느낌들이지만은 영화 속에서 뜯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혹은 영화를 몇 번 보면서 그런 재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물건 하나하나에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담으려고 한 거거든요. 이제 지금 이 공간을 지나면은 2등칸으로 가게 되는데요. 이 2등칸 같은 경우에는 그 3등칸에 비해서 인물들이 그리 많지는 않고 그 공간도 사실 큰 느낌에서는 비슷하지만 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, 2등칸에 왔을 때는 좀 보시다시피 뭐 등들이 있고 벽등과 천정등이 있으면서 굉장히 밝은 느낌과 인물들 역시도 형편이 좋다기보다는 좀 그런 듯이 보이는 중간자적인 사람들이 있는 객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눈에 보이게 조금씩 변화라기보다는 3등칸하고 2등칸 같은 경우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여기가 2등칸이 되는데요. 그 영화 거의 사실상 도입 불허할 수 있는 기차의 마지막 부분인데, 여기까지도 메인 캐릭터 중에 태구는 뒷모습으로 오다가 비로소 그 인물이 누구인가와 그 목적이 드러나는 공간이고요. 기존 장르 영화에 최대한 접근하려고 했거든요. 제가 보아왔던 서부 영화 이미지들을 보면은 1등칸은 다소 조금 인택한 느낌, 어쩌면은 이게 서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그 외국 영화들을 보면은 이게 마치 코드처럼 이런 이미지예요. 근데 이제 물론 이걸 우리는 다르게 해보자 이런 생각 가지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맞춰가지고 좀 안락한 느낌이 되겠죠. 네, 이 김판주 집이 다른 여타의 공간들에 비해서 좀 컬러도 풍요롭고 어떤 소품이라든가 구성 요소들도 조금은 다른 공간들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데, 김판주와 창희가 좀 굉장히 다른 인물이긴 하지만 어쩌면 비슷한 걸 꿈꾸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공간에 특히 많이 강조가 됐고, 이 부분은 단지 미술적인 배치뿐만 아니라 그 조명 설계에 있어서도 조금은 해낙적인 부분이 아마 표현이 됐던 것 같고, 표현을 해주고자 하고 했고, 그래서 이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공간이 어쩌면은 그러고자 계획을 했지만은 특히나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히 보면은 뭐 나름 디테일을 많이 주려고 20년대 30년대라는 만주라는 것은 그 중국이 굉장히 그 격변기를 겪었고, 또 그때 세계 열강들이 다 중국을 삼키기 위해서 각자 조차를 또 설정을 해서
뭐 전부 다 오고 러시아 뭐 프랑스, 이태리, 뭐 독일에서 다 왔으니까 의상 컨셉들도 세계 각국을 아무거나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다. 이제 그런 마음 갖고 바로 참가하게 됐죠. 두원이는 좀 이렇게 좀 샤프했으면 맨 처음에 생각됐던 건 백두산 사냥꾼이고, 그래서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. 사냥꾼의 옷을 입힐 것인지 약간은 도회지 쪽으로 갈 것인지, 두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감독님 의견도 있으시고, 그래서 좀 샤프하게 쭉 떨어지게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요. 롱코트 쪽으로. 그리고 창의 쪽은 컨셉 잡을 때 언뜻 생각난 게 이 사람은 양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부터. 그래서 처음에 양복을 설정을 했는데 좀 길고 짧고 뭐 이렇게 스타일을 좀 바꾸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행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보고 바꿨는데, 이 창의 쪽하고 도원, 창의, 태구 이 세 인물에 대한 컨셉 의상은 저희 컨셉할 때 힘드는 건 별로 없었어요. 왜냐하면 생각이 탁탁 나서 이건 이 사람 옷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. 맨 처음에 태구 의상을 샘플을 7벌을 만들었는데요. 태구 의상이 색깔이나 그 원단 종류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했어요, 그게. 그래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면으로 갖다 만들었더니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 나이론을 쓰면 어떤가.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건 감독님 아이디어예요. 나이론으로 샘플을 만들었더니 그 올록볼록한 엠버싱이 좀 도드라져 보이고, 그래서 색깔도 이제 그때 촬영을 해보니까 면은 빛을 흡수를 하는데 나이론은 약간은 이제 반사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계열도 괜찮은 것 같고요. 그 당시 때 뭐 낙하산도 있었으니까 뭐 그건 무난할 것 같고, 그래서 나이론으로 했고, 겉에 조끼도 그 면으로 된 조끼가 너무 귀엽다 그래서 약간 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죽으로 했고요.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백인 백색이에요. 옷이 다 틀려야 됩니다. 100명이. 그래서 유니폼이 거의 없는 영화다. 그래가지고 디자인도 수십 명을 했고 수백 명을 했고, 장수도 뭐 그린 거 따지면 수천 장 되겠죠. 이렇게 디자인했던 것들이. 그래서 아마 다른 영화 큰 사극 같은 전에 했던 연산군이나 연산일기나 뭐 청풍명월이 이런 영화에 비하면 아마 한 5작품 한 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. 처음에는 시나리오에 나와 있고 그 콘티를 대입해서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, 콘티 작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상황이고,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어디쯤에서 어떤 액션이 일어날 것이고,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게,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,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, 근데 그걸 그렇게 사전에 논의를 많이 했지만은 이거다 할 만큼 아주 명확하게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죠. 그러니까 수평 구조에서도 레이어 형태가 있고 수직 구조에서도 좀 겹겹이 쌓여가지고 공간 전체 컨셉에서 몇 발짝으로 움직이면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듯이, 이게 인물들 대립 구조에서 싸울 때도 몇 발짝만 움직이면 어디에서든 숨을 수 있고 또 어딘가를 또 볼 수가 있고, 그 활용도가 최대한 많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. 그게 최고 크게 표현된 공간은 아케이드 구조와, 이 아케이드 단지 아케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케이드 바로 위에서도 집들이 계속 서 있고, 어쩌면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있음으로 해서 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시가전을 할 때 느낌이 좀 많이 강조되게끔 구조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죠.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영화에서 쉽게 해보지 못할 영화들이 아닌가. 그래서 더더욱 하고 싶었던 거고, 그런 기회가 왔고,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컨셉들도 좀 자유롭게
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무엇보다 다른 영화들하고 틀리다고 하는 거는 평생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일단 그 부분이 최고 중요한 측면이었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도 뭐 가진 표현되지 못했던, 다른 영화들에서 쉽게 표현되지 못했던 그런 에너지들이 뭐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